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기회를 달라는 거니? 내 남편, 너희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보험금을 노리고 나를 속였잖아.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둘이서 사부인과 함께 계획한 거잖아. 어머니는 착하니까 조금만 떠보면 또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아,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너희는 벌써 보험금 타령이었어. 얼마나 더 가져가려고 했던 거니?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말해봐. 어머니, 제발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명자입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남편을 병원으로 실어갔지만 3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위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고 며느리는 사람들이 볼 때만 흐느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애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힘드시죠? 고맙네.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남편의 친구들이 저를 위로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는 아들 부부가 나서서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맡기세요. 편히 계시면 돼요. 그래. 네 아버지는 항상 네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이제야 남편의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가만히 그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게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큰 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 아직 믿기지가 않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금 들어오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응? 어떻게 알았니? 아, 그게 사실 아버님이 전에 저한테 잠깐 언급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괜찮으시면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빌려달라고? 얼마나? 많이는 아니고요. 일단 1억 정도만 급하게 필요해서요. 며느리의 표정은 간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피곤하네. 내일 이야기하자.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마친 후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지만 40년간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밥을 차릴 때면 두 사람 몫을 준비하다 문득 현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며느리가 간간히 전화를 해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 했던 약속도 갑자기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만 챙겨.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더니 은행 앱에 알림이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2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남편이 저를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네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며느리가 방문한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보험금 들어오셨죠? 어머니 쓸 일도 없으시니 괜찮으시면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억 정도만 급하게 필요해서요.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일이라도 있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 어머님 모르셨죠? 저희가 요즘 사업 준비 중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이라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아들한테 물어볼까? 아, 그게 아직 남편은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일인데 성공하면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요. 며느리의 설명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앞으로 생활을 해야 하고. 어머님,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는 전에 본 적 없는 새 차였습니다. 의아함이 커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부인, 실은 우리 집 사정이 좀 급해서요. 사부인의 목소리에는 어제 며느리의 목소리와 같은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형편되시면 보험금 중 일부만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부인의 부탁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돈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일부인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부인은 평소 저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 꼭 갚을게요. 그래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찾아온 돈 문제들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돈 문제는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며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부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이후로 아들 부부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가 길어지지 않았고 주말에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매번 취소되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는 오겠니?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취소네. 많이 바쁜가 보구나.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는데 아들마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니네는 요즘 뭐 하고 지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곧 찾아뵐게요. 며느리와의 짧은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수다스럽던 그녀가 지금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빨리 통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동네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이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더라고요. 제 딸이 같은 매장에서 보고 얘기해줬어요. 명품 가방이요? 네, 몇 천만 원짜리라던데. 아드님이 승진이라도 하셨나 봐요? 김 씨의 말에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돈이 필요하다며 보험금을 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 집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득 그들의 일상이 궁금했고 무엇보다 돈 문제에 대한 의심을 풀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보니 그들의 차만 보일 뿐 장모님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아파트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겨우 3천만 원이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착하니까 조금만 떠보면 또 줄 거야. 걱정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와 사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고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좀 더 받아올게. 그동안 네가 잘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비싼 물건 사지 마. 의심받을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도 이 계획에 가담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도 채가 시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오랜 친구 정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일이라 더 놀라셨을 텐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정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보험 며느리가 설계사랑 미리 상의했던 거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며느리 분이 보험 설계사와 친분이 있어서 남편 앞으로 고액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요. 제가 우연히 그 설계사를 알게 됐는데 며느리가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하러 몇 번이나 왔다고 하더군요. 정 선생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던 이유,
장례식에서 아들 부부의 어색한 모습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의 행동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웠는데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정 선생님과 헤어진 후 저는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실은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어떤 일인가요? 이번엔 1억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부인,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이미 3천만 원을 드렸고 그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제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정도 좋지 않아서요. 단호하게 거절하자 사부인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상속인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모든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위했던 남편과의 추억을 지킨 나 자신에게 남깁니다. 법무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듣기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은요? 상속인으로는 자녀 대신 나 자신만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할 때였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한 후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조언도 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남은 보험금이 좀 있는데 정리 중이야. 내일 저녁에 너희 부부랑 같이 식사하면 좋겠구나. 정말요? 네, 꼭 가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제 말에 그가 얼마나 반색하는지를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만남을 위해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도 챙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고 속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예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돈댁이 모의했던 보험 사기와 돈 갈취에 대한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 사진들 그리고 정 선생님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맞으시죠? 상담 예약했던 김명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제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아들 부부와 사돈댁의 보험금 갈취 시도까지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실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부부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과 증거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던 아들 부부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러게. 얼굴 보기 힘들더라.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했고 아들은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색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혼자 지내니까 좀 외롭긴 해. 저희가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정말 바빠서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알고 싶었던 보험금 내역이야.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들. 저는 차분하게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보험금을 노렸는지, 사부인과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직접 너희 대화를 들었어. 사부인과 네가 나를 속이고 돈을 뺏으려 한 것도. 저는 유언장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공증된 서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로 기부할 거야.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은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내 마음은 이미 다 죽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길 거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어떻게 네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이미 내 마음에서 죽었어.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며 용서를 빌었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참을 더 머물며 변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의 약속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아들은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문자를 보고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명자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삼성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댁의 아드님이 방금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배신했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 좋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치 중인데 의식은 있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찰서 방문을 미루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들어가자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살 가치가 없어서요. 어머니를 그렇게 배신하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어요. 어제 많이 울었어요. 저희 둘 다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는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저도 거부했는데 점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조용한 병실에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용서는 쉽지 않다. 그건 니도 알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오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건 보류할게. 하지만 사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거다. 네, 어머니.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법적 조치와 가족 관계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되 아드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복구해 나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김 여사님의 몫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며느리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처음엔 엄마가 제안했지만 제가 거부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남편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애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어.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족의 배신까지 경험했지만 이제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아들 부부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자. 할 말이 많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며느리는 매일 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야. 네, 어머니. 저희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합의서다. 사부인이 나한테서 가져간 돈 그리고 너희가 빌린 돈을 정확히 갚는다는 내용이야. 당연히 갚겠습니다, 어머니. 이자까지 모두요. 그리고 사부인에 대한 법적 조치도 여기 명시되어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합의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사부인에 대한 내용에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님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저희도 그 계획에 동조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아. 그럼 이제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부인이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용한 거니? 저희는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너희를 법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사부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거다. 네, 이해합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와의 관계는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묘소를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같은 선택을 했겠죠. 남편은 늘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마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인 부분은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명자 여사님, 사부인에 대한 고소장은 오늘 접수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증거가 충분하니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사부인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부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부부는 저에게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했습니다. 알았다. 고맙구나. 주말에 찾아뵈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래. 오렴. 아들과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자들은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정성을 담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직접 만든 앨범이에요. 고맙구나. 잘 만들었네. 앨범을 펼쳐보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까지의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릴 적 사진들을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식사를 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손자들이 많이 컸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동네 노인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김명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를 하고 싶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도시락 봉사 활동이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저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무슨 사업인데?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머니가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니?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며느리도 그 일을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저를 찾아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서히 저와 아들 가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신뢰가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첫 고객을 맞이했어요. 정말 보람찼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셨는데? 팔순 대신 할아버지셨는데 손자와 영상통화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변화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남편의 일주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저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뵙고 싶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제사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이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부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 회복이 조금씩 진행되던 어느 날 저는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시간 되니? 엄마가 저녁 준비할게. 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고. 할 얘기가 있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 남은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와인 한 병과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들은 매번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노력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 정말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노인 돌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그 일을 돕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봐. 보험회사에서 받은 건데 남은 보험금이 더 있다고 하네.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서. 봉투를 건네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옆에서 함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보험금 청구 서류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내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회사 다녀와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들은 봉투를 들고 있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한 후 봉투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니? 이 보험금은 어머니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예전에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보험금이 아니야. 너희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네, 그러셨군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숙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신뢰를 깨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희가 이제 조금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해가면 좋겠다. 네, 어머니. 저희가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약속해요, 어머님. 돈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돕던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손자들과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내가 방해될 수도 있는데. 방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자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기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을 닫고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들 부부를 보며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은 그 여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확신이 든 후 저는 제 자신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했던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김명자 씨, 이번 주말 동창회에 꼭 나오셔야 해요. 벌써 3년째 불참하셨잖아요. 글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이제는 나오셔야죠. 모두 명자 씨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박정희 씨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에는 가볼게요. 정말이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옷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새 옷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어 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긴장된 마음으로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니? 과찬이야. 그냥 평소 모습이야. 아니야, 정말 달라 보여. 뭔가 달라졌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자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더 보고 싶었지. 할머니, 저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주 오셔야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그래, 시간 날 때마다 올게. 어머니, 실은 저희가 어머니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사? 네, 저희가 매일 찾아뵙고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손자들도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제안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제안 같았습니다. 고맙지만 지금은 아직 내 집이 편해. 나중에 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안 드려봤어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은 어머니 댁 근처로 저희가 이사 가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 회사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조금 멀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어머니와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변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시작,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의 변화까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당신이 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주기가 다가오자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건들을 겪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제주도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여행을 가신다고요? 응,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버지하고 가기로 약속했던 곳이야.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까요? 휴가를 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 자신과의 시간,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맙지만 이번엔 혼자 가보고 싶어. 걱정하지 마. 이제 충분히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진심으로 변화했고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20년 이상 혼자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들 가족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에게 그림 편지를 건네며 잘 다녀오라고 응원했습니다. 어머님, 매일 연락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걱정 말고 아이들 잘 돌봐. 금방 돌아올게. 어머니,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처럼 저의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남편과 함께 보려고 했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과의 추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고통보다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결국 우리가 약속했던 곳에 왔네요. 조금 늦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호텔 근처의 해변을 거닐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래사장 위를 걸으며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슬픔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던 오름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오르는 길이 조금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풍경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첫 혼자 여행이에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저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우연히 만난 그 여성과 저는 비슷한 처지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숙이었고 저와 같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려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미숙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명자 씨, 내일 해녀박물관에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려니 좀 그래서요.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미숙 씨와 저는 나머지 여행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회복 과정을 나누며 더 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일출봉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경이로웠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말이에요. 그래요, 명자 씨.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고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성취감, 새로운 친구를 만난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달려와 안기며 선물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달라 보이세요. 여행이 정말 좋으셨나 봐요. 그래, 정말 좋았어. 내가 진작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다음에는 저희도 같이 가요. 가족여행으로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저는 미숙 씨와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울에서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든 것은 이번 여행의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어머니 환영 파티로요. 좋아. 내일 보자.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서 본 별들보다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 부부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추천해준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고 매주 2번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호 씨와도 종종 만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다니며 편안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꽃꽂이가 그렇게 재미있나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내가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데 어디서 축하드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전화로 물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와도 특별히 축하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들 부부가 먼저 챙겨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 손자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겠다. 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할게요. 생일을 앞두고 저는 문득 특별한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싶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상처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하고 새로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이 들어서요. 새 유언장의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인 복지센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들 부부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견디며 저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욕심이 가족의 끈을 끊어놓을 수 있지만 그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